자, 일반 열처리로 우리가 넘어왔습니다. 일반 열처리. 일반 열처리 중에 먼저 담금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금질. 영어로는 quenching이라고 읽습니다. quenching이라고 읽어요. 자, 우리 담금질, quenching. 담금질. 자, 읽어볼게요. 자, 담금질 그림 아래에 있는 그림과 같이 담금질 그림이네요. 자, A1 변태점 또는 A3 변태점. 자,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A1, A2, A3, ACM 등등의 용어가 있는데 요거는 차후 필요할 때 배워볼 요거 상태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그림 안에 있는 선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는 일단 대강 어떠한 온도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됩니다. A1 변태점인 723도 또는 A3 변태점 910도 이상으로 가열한 물인 가열 후 이상으로 가열한 후에 후가 중요합니다. 물이나 기름에 급속하게 냉각하는 열처리를 담금질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목적은 경도를 증가, 단단함입니다. 단단함을 증가시키고 내마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내구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담금질한 상태는 단단하지만 내부력이 많고 불안정합니다. 내부력이 많다. 요거가 사실 중요한데 불안정하고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뜨임 처리를 해서 내부력을 감소시켜 사용해야 됩니다. 자, 이게 무엇일까요? 자, 일단 가열을 합니다. 요 A1선 혹은 A3선이라고 하는 어떤 온도 이상으로 가열을 합니다. 철을 가열을 해서 녹을 때까지가 아니에요. 녹는 거는 1500도 이상으로 하는 거고 녹을 때까지가 아니라 시뻘겋게 달구는데 이게 어떠한 어떠한 온도 이상이 되면은 어떤 일정 온도 이상이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지난 시간 여러분이 배웠던 특히 이제 910도는 여러분이 잘 알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순철의 동소변태 온도였잖아요. 동소변태가 뭐였어요? 동소변태가 결정 구조가 변하는 거. BCC가 FCC로 변하는 온도. 그러니까 온도가 오를수록 그러니까 어떤 온도 이상이 되면은 결정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BCC에서 FCC로. 그러니까 체심 입방 격자에서 면심 입방으로 바뀝니다. 바뀌는데 그 강을 오스테나이트 강이라고 불러요. 오스테나이트 강인데 이거를 똑같을 거예요. 이거 감마철 오스테나이트 이거 똑같은 말입니다. 오스테나이트 상태의 강 이것은 구조가 FCC예요. FCC인 강을 급냉을 시키는 겁니다. 급냉을 시키면은 이 FCC가 A1, A1이든 A3든 지금 여기선 910도라고 할게요. 910도인데 910도 이하에서는 BCC로 돼야 되잖아요. 그죠? BCC로 돼야 되는데 아무튼 먼저 여기 일단은 하기 전에 이렇게 FCC로 올려줬다가 급하게 냉각을 시키면은 단단해진다는 겁니다. 단단해진다고. 단단해지는. 근데 왜 단단해지느냐 이 얘기예요. 왜 단단해지느냐? 왜 단단해지느냐면 일단 BCC든 FCC든 이 철이 그 원자 배열 상태로 이렇게 딱 모든 철뿐만 아니라 모든 구조가 그렇습니다. 모든 구조는 이렇게 잘 연결이 되고 잘 배열이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잘 줄 서고 책상에 잘 이렇게 줄 맞춰서 이렇게 있으면 되게 평온한 상태잖아요. 이렇게 평온한 상태인데 막 중구난방으로 여러분이 막 떠들거나 혹은 막 이렇게 막 뭉쳐 있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엉망진창인 상태로 되어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도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뭐 안 그런 친구가 있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것처럼 어떠한 일정한 구조를 가지고 일정한 구조상에서 되게 편안한 상태예요. 이 상태가 편안한 상태인데 이 상태가 편안한 상태인데 상온에서는 BCC인 구조에서 이 철은 편안합니다. 그리고 910도 이상에서는 FCC인 구조가 예를 들어서 뭐 좀 전에 이랬으면 이렇게 줄 서는 게 얘네는 편안한 상태예요. 그리고 다시 910도보다 떨어지면 낮아지면은 다시 얘네는 이렇게 배열을 해야 편안해져요. 근데 이 배열하는 게 이제 막 탁탁 순식간에 일어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천천히 일어나는 겁니다. 천천히 이 결정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구조가 바뀌는 건데 급랭을 여기서 하게 되면은 그런데 급랭을 하게 되면 이 FCC에서 BCC로 천천히 이렇게 바뀌어야 이제 편안해지는데 충분한 시간이 없는 거예요. 충분한 시간이 없어. 급랭을 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이 결정 구조가 FCC에서 BCC로 가다가 얘네가 얼어버리는 겁니다. 멈춰버려요. 그러니까 BCC도 아니고 FCC도 아니에요. 둘 다. 철인데 그렇게 되면은 얘네는 BCC도 FCC도 아닌 중구난방의 구조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얘네가 굉장히 이게 중구난방으로 막 뒤섞여 있는 거예요. 뒤섞여 있는 거예요. 일정한 뭐 어떠한 이렇게 딱 규칙이 없이 중구난방이 되다 보니까 얘네가 안에서 굉장히 힘들어해요. 힘들어합니다. 힘들어하는 이 상황을 우리는 내부응력이 생긴다 합니다. 내부응력. 힘든 이 상황이 내부응력이 생겨서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 내부응력이 많다는 말은 곧 단단하다 같은 말이에요. 내부응력이 생긴다, 많다라고 하는 것은 단단해지다와 같은 말입니다. 해서 불안정합니다. 왜? 단단하기만 하고 얘네가 이제 너무 단단하기만 하고 이제 인성이 없으면 깨져요. 깨지게 되면 불안정해서 이 깨지는 것을 그대로 사용하기가 적합합니까? 아니죠.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뜨임 처리를 이후에 합니다. 뜨임 처리는 이어서 얘기를 할게요. 자, 뜨임입니다. 뜨임. 영어로 템퍼링이라고 부릅니다. 템퍼링이라 부르고 읽어볼게요. 자, 당금질한 강은 단단하지만 내부응력이 있어서 균열이 발생하거나 깨지기 쉽다. 따라서 당금질한 이후에 내부응력을 제거할 목적 그리고 인성을 증대 같은 거예요. 같은 효과예요. 하기시키기 위해 뜨임 처리를 꼭 한다. 자, 뜨임은 그림 2-20과 같이 당금질 후 재가열하여 A1 변태점 이하의 온도로 일정 시간 유지한 후 공랭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 그림이 중요하겠네요. 잠깐 전 페이지로 가서 요 그림이에요. 아이고, 굉장히 저거 하네요. 자, 선생님이 다시 그려줄게요. 자, 이렇게 그래프가 있습니다. 요 위로 갈수록 뜨거운 온도입니다. 템퍼레처. 여기를 우리는 910도로 할게요. 순철입니다. 자, 여기 오른쪽으로 갈수록 시간이라 할까요? 시간이 맞나? 시간이네요.
시간인데 일단 쭉 올려서 910도 이상으로 가열하면 얘는 감마, 즉 FCC. 여기는 알파라고 부릅니다. BCC. 쭉 가열을 해요. 그러면은 얘가 FCC로 쭉 가다가 급냉을 시킵니다. 순식간에 떨어뜨려요. 이게 급냉. 이 과정까지가 우리는 담금질이죠. 아까 좀 전에 했던 자, 담금질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구난방인 조직을 만든 다음에 이 910도 혹은 요 A1 변태점 이하의 온도로 일정 시간 유지한 후 다시 가열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910도는 넘지 않도록 유지한 후 천천히 냉각을 시킨다는 겁니다. 자, 이러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자, 온도가 아래로 갈수록 낮은 겁니다. 아래로 갈수록 낮은 건데 얘가 어쨌건 급냉을 시켜서 중구난방의 내부응력이 완전 높은 조직을 했다가 다시 데워주면은 얘네가 안에서 중구난방으로 막 섞여 있던 뒤섞여 있던 조직들이 살살 어떻게 변하냐면 이제 열을 내주면 이렇게 살살 이동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편하려고 해. 이동합니다. 격자 구조가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BCC든 FCC, 여기에선 BCC겠죠. 편하려고 자기 자리를 찾으려고 스멀스멀 이동을 합니다. 가열을 하면 해줄수록 얘네가 더 이동하는 게 편하겠죠. 그러면서 이동하는 이 자체가 내부 응력이 사라지는 과정입니다. 편하려고 이동을 하는 이 자체가 내부 응력이 낮아지는 과정이에요. 이 내부 응력이 낮아진 상태로 얘네가 이미 편안해진 위치로 간 상태라면 천천히 이제 냉각을 하게 되면은 내부 응력이 상당히 나름대로 이제 편안하게 이동을 한 다음에 냉각이 서서히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얘가 어떠한 성질을 가질까요? 자, 먼저 순철 같은 경우에 이 순철이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었었던 순철 같은 경우 얘가 굉장히 연하죠. 연한데 최초는 연한데 이렇게 해서 담금질을 하면서 이 탄소 함유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연해야 되는 이 순철이 어때요? 이 중구난방이 되면서 딱딱해지는 겁니다. 딱딱해지는 성질을 얻었어요. 성질을 얻었는데 조금 데워줌으로 해서 얘를 살짝쿵 휠 수 있는 질긴 성질을 부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오는 조직은 나름대로 단단하고 또한 나름대로 질긴, 나름대로 필요한 만큼 연한 성질을 가진 금속을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된, 나름대로 업그레이드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업그레이드된 금속을 만들 수가 있다. 자, 여기서 여러분한테 알려줄 것은 자, 이렇게 해서 담금질에서 이렇게 중구난방인 조직을 우리는 마르텐사이트라고 부릅니다. 마르텐사이트라고 쓰는데 아무튼 이러한 퀼층으로 담금질로 얻어낼 수 있는 결과 조직이에요. 마르텐사이트 조직. 그래서 이것의 특징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단단한 거죠. 단단하게 하고 잘 깨져요. 그래서 이 마르텐사이트 조직을 통해서 뜨임을 하면은 그 과정에 따라서 어떠한 조직이 나오냐. 소르바이트와 트루스타이트라는
조직이 나오는데 이 설명은 여기 있습니다. 소르바이트와 트루사이트 있죠? 자, 강을 뜨임했을 때,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강을 뜨임했을 때입니다. 해서 조금 더 높은 온도에서 뜨임을 하면 소르바이트가 나오고 다소 낮은 온도에서 하면은 트루스타이트가 나온다 정도만 알면은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오스테나이트. 이 오스테나이트 조직은 아까 얘기한 간마철 뭐였어요? 910도 이상으로 가열한 FCC 조직의 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정도 하면 뜨임에 대한 설명을 마칠 수 있겠죠. 뭐 담금질 뜨임이 어려우면 한번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괜찮아요. 남학생들은 알겠지만은 뭐 대장장이 알죠? 대장장이들. 대장장이가 시뻘겋게 칼을 달궈 가지고 물 있죠? 옆에 물량동에다가 담가요. 슉 해요. 슉 하면 연기 막 펄펄 나면서 단단해지죠? 요거를 망치로 갖다가 깡깡 때려요.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깡깡 때리면은 더 단단해집니다. 더 단단해져요. 그리고 또 뭐예요? 다시 데펴요. 그리고 또 계속 반복해요. 무한정 이렇게 되나요? 무한정 이렇게 단단해지고 하나요? 그건 사실 아닌데 이 과정이 어쨌거나 담금질과 뜨임의 어떤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이렇게 단단함과 연한 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이게 상대적인 거라서 단단한 게 크면 연한 건 반드시 없고 반대로 연한 게 크면은 단단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맞춰서 절충을 해서 사용하는 게 맞는 거예요. 담금질과 뜨임.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다음은 풀림입니다. 풀림과 불림. 자, 풀림은 우리가 어닐링이라고 부르고요. 불림은 노멀라이징이라고 부릅니다. 두 개는 일단은 비슷해요. 두 개는 비슷합니다. 유사해요. 그 처리 방법이. 보면은 불림도 어떤 선 이상으로 해서 오스테나이트 상태를 유지해서 이렇게 서서히 냉각시킨다는 것은 비슷하죠. 근데 이제 목적이 살짝 달라요. 자, 강을 연하게 하여 기계 가공성을 향상시키거나 내복력 제거하기 위해 한다. 불림 볼까요? 내복력 제거한다. 근데 여기선 결정 조직을 균일화한다. 이게 사실은 더 포인트입니다. 둘 다 내복력을 제거하긴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굉장히 피곤한 상태에서 찜질방을 갑니다. 그죠? 찜질방 가서 찜질을 해요. 그럼 어떻습니까? 시원하다. 시원합니까? 뜨겁죠? 어쨌거나 이러므로 해서 뭔가 피로가 풀리는 느낌. 이거는 뭐 이게 원리가 이렇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의 예시일 뿐입니다. 이게 그냥 하나의 그냥 비슷한 느낌을 받는 만한 예시를 든 거예요. 꼭 이렇다는 원리는 아니에요. 어쨌거나 뜨뜻하게 이렇게 데펴주면은 내복력이 아까 뜨임하는 것처럼 제거를 합니다. 제거를 하는데 이 목적이 좀 다르다. 자, 이어 읽을게요. 자, 풀림은 이 아래 그림과 같이 A3 변태점이나 A1 변태보다 30에서 50도 높은 온도로 가열한 후 노 속에서 천천히 냉각한다. 노 속에서 그 뜨거운 그러니까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그냥 천천히 그냥 놔두는 거예요. 풀림 처리는 강을 연화하는 완전 풀림. 그리고 가공경화된 강을 연화하는 연화 풀림. 이 가공경화도 나중에 알려줄 테지만 아무튼 딱딱해진 강입니다. 자, 아무튼 재료의 잔류 응력. 잔류 응력이 곧 내부 응력이 똑같은 말이에요. 제거하는 응력 제거 풀림 등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불림은 마찬가지로 하는데, 불림 처리를 하는데, A3 변태점 혹은 ACM 변태점 이상 50에서 60도, 더 높은 온도예요. 이렇게 가열을 해서 일정 시간 유지한 후 공기 중에서 냉각한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둘 다 오스테나이트 온도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즉 910도 이상 올린다는 거예요. A1선은 723도긴 하지만 어쨌건 상당히 높은 온도로 올린다는 거죠. 아까 뜨임에서 보면은 뜨임에서는 이 910도 이상으로까지는 910도라는 온도 이상으로까지는 안 올렸잖아요. 이게 왜 그러느냐? 다시 이렇게 올려버리면은 얘네가 많이 편해집니다. 편합니다. 편해져요. 그러니까 얘네가 엉망이었던 중구난방이었던 조직도 FCC로 천천히 편하게 움직이니까 다시 얘네가 단단한 게 사라지고 연해지기만 해. 연해지는 것만 남아. 즉 전 페이지로 가서 다시 연하게 만들면 왜 굳이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급냉을 했는데 또 연하게 만들 필요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요 뜨임은 명확히 이제 이 910도 이하에서 하고 이 풀림 불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단단한 거 고려 안 하고 무조건 연하게만 만들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스테나이트 상태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불림이 좀 더 높은 온도 처리가 됩니다. 일단은 오스테나이트 상태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주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둘 다 천천히 이제 냉각을 시킨다. 노냉, 공냉, 천천히 냉각을 시킨다. 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탄소강, 순철의 큐리 포인트도 했지만 탄소강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고요. 강의 열처리 종류를 4가지 알아보았고 그리고 그 방법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자, 형성평가 문제를 풀면서 한번 여러분이 이번 시간 잘 마무리를 했는가, 잘 했는가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제시되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형성평가에다가 클릭을 해서 업로드를 하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 우리가 할 내용입니다. 자, 다음 시간은 우리는 표면경화 열처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수고 많이 했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재밌고 즐거운 시간으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